상당히 이렇게 다양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잘 모르신 분들은 여러 명의 작가가 지금 전시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한 명의 작가가 다. 이 사물이 지금 벽에서 쏟아지는 느낌 나잖아요. 사물놀이라는 타이틀로 워크숍을 진행했어요. 혹시 오르프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아니 지금 들었습니다. 지금. 네. 지금 또 작가님 또 사라졌어. 이 어딘가 계실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야, 날씨가 장난 아니네. 여기는 오늘은 지금 뒤에 보시면 제물포 개항장이라고, 사실 여기가 예전에 일제시대 때 건물들 있어 보면은 인천 아트 플랫폼이라고 여러 군데의 그런 공간들을 합쳐가지고 갤러리도 있고 작가들 스튜디오도 있고 연극 같은 하시는 뭐 공연장도 있고 그런 공간에서 오늘 사실은 162화인가? 거기에 나오신 김유정 작가님이라고 개인전 하신다 해가지고 작업 자체가 그 예전에 우리 보면은 그 뭐지? 회벽? 프레스코. 아 맞아, 프레스코 작업도 하시고 설치 작업도 하시고, 그러니까 아까 툴 발음이 좀 어려운데 틸란인가? 틸란시안가? 가서 물어보는 걸로. 그렇죠. 어려우니까 사실 그게 우선 이 공간이 너무 재밌어요. 사실 그리고 주변이 차이나타운이 있어가지고 아기자기하게 많이 좀 꾸며져 있더라고요. 대표님 여기 와보셨나요? 와봤죠. 중국집? 중국집 많이 왔었지. 저 저 위에 보면은 저기 어디야? 어디? 자유공원. 아 거기 자유공원이에요? 가면은 이제 메가더 동상도 있고. 여기가 거기구나. 인천 상륙작전. 그렇지. 보면 건물들이 다 저렇게 옛날 그러네. 건물들, 창고 건물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전시는 여기 김유정 개인전 별난 꿈꾸는 이유 타는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엄청 넓네요. 네. 아무래도 물류창고다 보니까 천장도 높고 전반적으로 일반 갤러리하고 느낌이 훨씬 다르네요. 지금 이 영상에 나오는 이 뭐지?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사실 이거는 좀 작가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영상에 쓰이는 물건들이 지금 이렇게 설치돼 있어가지고 다양한 재료들이 다 이렇게, 이게 아까 제가 말한 그 식물 보면 작가님의 작품들이 이렇게 설치 있다 보니까 뒤에 그림자도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명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설치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죽은 게 아니고 살아있는 식물. 위로 올라가 볼게요. 네. 와, 이게 예전에 제가 그 김유정 작가님의 소마에서 전시했을 때 봤을 때 느낌인데, 공간에 물건이나 이런 데다 이렇게 식물로 다 이제 덮어 씌우는 느낌들, 느낌 자체가 약간 좀 괴기스럽기도 하지만 야, 이거 언제 다 이렇게 또 씌웠다냐.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쓰고 있는 물건에다 이렇게 또 씌운 것 같아요. 다 이게 진짜 와서 보면 더 신기할 거예요, 느낌들이. 그리고 이게 이제 작가님이 원래 그 프레스코 느낌으로 작업을 하시는데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자세히 보면 밑 작업이 회벽같이 처리해가지고 니들이나 이런 뾰족한 걸로 긁어내가지고 이렇게 식물들 같은 걸 많이 작업을 해왔거든요. 상당히 이렇게 다양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잘 모르신 분들은 여러 명의 작가가 지금 전시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한 명의 작가가 다. 이거는 우리가 많이 아는 그 제기상 쓰는 그런 도구 같은데 또 이걸로 탑을 또 만드셨네요. 전체적으로 뭔가 컨셉을 좀 알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워낙 다양하게. 네. 지금 밑에 작가님이 아주 열심히 설명하고 계시는데, 작가님 이번 먼저 이제 전시 축하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제가 아까 둘러보긴 했는데 네. 어떤 취지로 전시를 했는지. 이번에는 제가 그동안 그 작업했었던 프레스코 회화랑 식물 설치, 그다음에 라이트 작업이 좀 있었잖아요. 이번엔 입구에 이렇게 우리 일상에 누군가 사용했다 버려진 사물들이에요. 네네. 이 사물이 지금 벽에서 쏟아지는 느낌 나잖아요. 예, 이 쏟아짐이 나를 압박하는 많은 물건들이 있는데 사물놀이라는 타이틀로 워크숍을 진행했어요. 네. 수업을 진행한 때 네. 썼던 어떤 근데 그 수업이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주 여성과 그다음에 자립준비 청년, 그리고 인천과학예술 영재고에서 기숙 학생들,
그다음에 탈북민, 그러니까 세터민이라고 하죠. 그 네 분야의 사람들이 같이 제가 만든 일상의 사물 악기를 두드려 보거나 긁거나 워크숍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약간 쓰던 물건들을 네. 이게 색을 칠해놔가지고 잘 몰랐었네. 네, 맞아요. 뭔가 악기지만 그냥 놓으면 그냥 사물인 것 같아서 공통된 컬러가 필요하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희망적인 컬러로 옐로우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악기를 통일시켰어요. 네. 여기 그 워크숍에 네. 연주를 진행했던 오르프 강사님이에요. 네. 여기 김영전 강사님이신데 아, 네네네. 예, 이번에 아까 그 사물놀이 네, 영상에 아까 나오셨어요. 그게 나와요. 너무 제가 같이 이제 같은 학교에서 강의하면서 인연이 돼가지고 근데 너무 유명하신 분이세요. 오르프계. 네네. 네. 오르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교수님. 그래요? 네. 마이크를 좀. 네. 네. 혹시 오르프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아니 지금 들었습니다. 지금 네. 그 20세기 교수법 중에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르프 슐베르크라 그래요. 이건 사실은 우리나라에 무슨 어린아이들 유치원이나 초등 이런 데 엄청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아이가 유치원이나 초등 정도 있으면 오르프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배우니까. 근데 이거를 저는 어떻게 늘 생각했냐면 이게 그냥 아이들의 그냥 음악놀이에 그치는 게 아니고 이건 사회로 들어가야 된다. 왜냐면 이건 굉장히 통합적인 교수 방법이지만 전인 교육, 서로 협업하고 같이 소통하고 그러면서 뭔가 창작이 되는 거거든요. 악기를 연주하고 파이널에 다시 자기가 자유롭게 그 공간에 물건을 자유롭게 놔보는 조형적으로 그것도 또 하나의 미술적인 작품이 될 수도 있거든요. 시장에서 이렇게 악기가 다시 의자가 되는 그러니까 거의 일체형이네요. 네, 일체형이에요. 고맙습니다. 네, 설명 잘 들을 거예요. 네. 영지야 오늘 길어질 것 같아요. 어떤 전시라고 할 수 있는지 네, 평론 최대한 간단하게. 쉽고, 간단하고 쉽게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김주영 작가님이 지금까지 해오시던 프레스코랑 여러 가지 인스톨레이션 작품. 근데 요번에 정말 의미 있었던 거는 저기 오르프 기법을 이용해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임을 가지고 그것을 여러 가지 매체로 표현하려고 했던 그런 전시란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가님이 되게 사소한 인연 맺은 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쉽게 끊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요즘에 우리 피곤하니까 서로 힘드니까 손절합시다 막 이런 식으로 딱딱 끊는 삶을 살아가기 쉬운데 이분은 오히려 버려진 것, 남에게 소외당한 것, 그리고 가치를 잃어버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모으고 잊고 관계를 만들고 쌓고 하면서 저희의 기억도 불러오고 의미 있고 가치 네네. 있는 관계로 다시 재구성해 나가는. 근데 소버린을 지금 수상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소버린의 그 작품 달을 삼킨 섬 그리고 떠다니는 낫이라는 그 프레스코가 있는데 사실 현대 프레스코 작품을 지속하는 작가가 굉장히 드물거든요. 이분은 오히려 저거 너무 오래된 거 아니야? 저걸 누가 요즘 해? 막 이런 식으로 그 프레스코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낙후되고 이제 누가 저거할 의미를 찾아줄까 하는 그런 매체적 측면에서조차 이제 그런 것들이 철학이 드러나고 그 소재도 인간들이 길들여 놓은 뭐 식물 카페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그냥 식물 카페가 상업화됐으니까 굉장히 불쌍하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려운 세계에 살아가다 보면은 어쩔 때는 세상과 타협도 해야 되고 어쩔 때는 저항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식물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공기에 막 뿌리를 내리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독하고 제가 사용했던 그 핀란드시아 식물이 행인 식물이잖아요. 해인? 행인. 매달려 있는 오케이. 어딘가에 뿌리가 없고 그 공기 중에 수분을 먹고 자라고 원산지에서는 바람이 불면 여기 나무에 기생했다가 또 다른 나무에 기생하는 이런 건데 그런데 이렇게 기생하다가 또 다른 나무에 기생하는 어떻게 보면 기생 식물인데 뿌리 내리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느낌을 너무 주는데 힘들지 않아요? 예? 이런 걸 설치할 때? 정말 네. 많이 힘들어요. 아니 전반적으로 돌아봤는데 이거 어떻게 다 했지? 막 하는 들더라고. 진짜 네. 작가 다 열심히 작가분들이 하잖아요. 네네네. 어떤 장소에서도 계속 작업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작가로서 숙명이구나 싶으면서 좀 힐링하러 가야지 하면서도 또 작업 생각하고 작업의 이미지 찾고 막 너무 행복해하고 계속 아이디어를 막 생각하면서 네. 끊임없이
솟아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인터뷰도 감사해요. 계속 생각이 나는 거 같아. 네, 생각이 나요. 이거 끊어야 되는데. 네, 끊어야 되는데 인터뷰도 막 잘하고 있어. 우리 그만해야 예. 돼. 누구 해야 돼? 예? 그리고 어? 이주하신 분 또. 이주하신 그 용 선생님 한 분만 하면. 또 잡으러. 오늘 정신 없어 진짜. 네. 소감 한마디. 축하합니다. 자, 소감 한마디. 네. 네. 이전시? 전시 소감 한마디 이렇게. 네. 네. 지금 저희- 사실 사비나에서도 하고는 있잖아요. 맞아요. 네. 저희 그 생태지 판옥이라는 전시에서 칠란드시아를 덮은 설치 미술을 지금 선보이고 계시는데 그동안 알고 있었던 김유정 작가님의 작업을 기대하고 왔지만 훨씬 더 다양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다문화라는 개념까지 끌어들여서 굉장히 볼거리가 풍부하고 그 안에 담긴 메시지, 레이어 뭐 이런 것들이 많아서 한참 곱씹어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짧은 시간 안에 이런 스케일의 설치 작업을 했다는 것도 굉장히 감동이네요. 네. 고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또 찾아주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작가님 또 사라졌어. 이 어딘가 계실 것 같은데. 네. 2층 올라가 볼까요? 네. 저기 계신다.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보티뉴 뇽이라고 음. 그 베트남 분이신데 한국 오신 지 10년 정도 되신 분이에요. 지금은 현재 인천 다문화 가족 센터에서 근무하고 계세요. 한국말 잘하십니다. 네네네. 전시 본 어떤 소감이라든가. 전시요. 네. 저는 원래 이 미술에 대한 감각이 없는데 근데 여기 오니까 이런 거 보면은 너무 신기했어요. 이거 뭐야? 아까 선생님들이랑 같이 다니면서 너무 신기하다. 이런 것도 작품이라고 보는 거야? 근데 보고 이런 의미도 있구나. 앞에 설명해 주는 거 있어서 처음에 보면은 무슨 의미 있을까 몰랐거든요. 근데 설명하는 거 보니까 너무 좋은 뜻으로 만들었구나 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작가님의 작품은 항상 다양성 그리고 풀들은 틸란드시아 그 발음 너무 어려웠어요. 맞아요. 네네. 그거는 가지고 작품 만드는 것은 이제 우리 약간 외국인들처럼 다른 환경에 가서도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거 그 희망 가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자, 오늘 뒤풀이는 또 여기가 인천에 차이나타운 유명한 데 있어가지고 그쪽 또 중국집에 가서 한다니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야, 드디어 오게 되네 여기를. 그냥 약간 중국 온 것 같아요. 야, 제가 예전에는 좀 중국말도 알아들었는데 요즘은 다 잊어버려가지고 다 팅부덩. 자, 여기입니다. 우리 태화원. 작가님은 아직 안 오셨나 보네.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야, 이게 진짜 맛집인가 보다. 오늘은 술 대신 먼저 먹는 걸로. 자, 우리 그럼 한 잔 우리끼리. 네,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은 또 어디 가시고.